이경규 씨가 그 몇 살이냐면 1960년생이에요. 60년생이면 저보다 7살이나 위니까 그러면은 지금 9월이니까 그 아직 그 65세 이제 좀 있으면 만으로 66세 어쨌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대 중반이네요. 그런데 저뭐 60대 중반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몸매도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날씬하고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경규 씨도 저보다는 신체적인 나이로는 제가 형님 아닐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자랑할 건 아닌데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어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이경규 씨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산에도 뭐가 있었냐면 그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미군 부대 통역관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산에 저도 아는데 옛날에 그 이제 캠프 하야리아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부산의 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산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예컨대 캠프 하야리아 같은 그런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셨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인텔리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쭉 다니다가 그 동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어디 갔느냐? 중대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대요.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다? 똑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중대 연영과 떨어지고 들어간 대학이 어디냐?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어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서 나중에 2017년에는 동국대 연극영화과 그 총동문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 중대나 동대나 뭐 그래도 중 연영과 연극 영화 이쪽에서는 중대가 더 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도 중대 연극영화과 갈 걸 지금 그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중대 연극영화과에 똑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그게 옛날에는요. 대학이 전기가 있고 후기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에 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있으면 후기에는 성균관대가 후기였었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 떨어지고 성균관대 법대 들어가서 그게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유명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황교안 그 전 총리 같은 분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뭐 연극영화과도 중대가 그래도 더 전통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대 연영과를 쳤는데 떨어져서 후기로 그 이경규 씨가 동국대 연영과 그 들어갔다라고 그 이야기한 사람이 이경규 씨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닌데 저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도 동국대 연극영화과 그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걔 그 친구 결혼식 할 때 동국대 연극영화과 후배들이 우르르 왔는데 그때 누가 왔었느냐? 김혜수도 왔었고요. 채시라도 왔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대학 그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고3 때 이경규와 같은 반이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주은 회장님. 손사탐 손주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 몇 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손주은 선배 저랑 서양사학과 선배여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뵙는데 그 손주은 선배님이 가끔 뭐 밥도 사주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 밥 사주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저 사진은 한 10년 이상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저기 모인 사람들이 그 부산 동성고등학교 이경규 씨하고 다 동기 동창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무게가 딱 있어 보이는 얼굴도 크시고 저 사람이 이제 손주은 회장님이고 손사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풍월당이라고 아시죠? 그 풍월당의 박종호 대표. 박종호 대표가 의사 아닌가? 아마 의사 선생님일 거예요. 그런데 의사이면서도 음악에 조예가 깊고 해가지고 풍월당이란 거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이경규죠. 그래서 이경규 씨가 언제 데뷔를 했냐면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3학년 때
MBC 개그 콘테스트가 있었대요. 1981년에. 그러니까 손주은 선배님은 삼수에서 서울대 서양사학과 왔어요. 그 왜 삼수를 했느냐?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조금씩 모자랐나 봐. 그래서 이제 삼수까지 해가지고 서양사학과 들어오셔서 저 이제 선배인데 어쨌든 이경규 씨는 79학번일 거예요. 79학번이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네. 그 79학번이니까 79, 80, 81, 81년에 MBC에서 개그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제1회 MBC 개그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기상을 받았대요.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MBC 개그 콘테스트 그때 사진 81년 저거 그 전에 이제 저 사람이 이경규래. 저 사람이 이경규래. 그러니까 44년 전에 이경규. 와, 44년 전에 이경규가 제1회 개그맨 콘테스트에서 무려 인기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 저때 대상을 받은 사람,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조금 전에 얼굴 나왔었죠.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 최양락. 최양락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경규 씨는 그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기상은 몇 등이었겠습니까? 그 순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이경규 남자 동국대 3학년 인기상. 그 다음에 동상 김보화 씨 제가 사진 다 찾아서 할 걸. 깜빡했네. 김보화가 그 동상 얼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훈이 매기 이상훈이 동상. 그 다음에 이우석은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은상이 박승호라고 한 사람인데 와 연대 의대 다니던 사람이 개그맨 콘테스트 나와가지고 의사가 개그도 잘했네. 그 다음에 최미선 그 뭐 긴가민가 누구지? 그 다음에 금상은 누구냐? 엄용수 씨 기억하시죠? 엄용수가 금상. 그 다음에 영예의 대상은 최양락이 이우석 다음으로 최연소인데 나이가 두 번째로 어린데 최양락 봐도 웃기잖아요. 아마 최양락 씨가 저희 그 온양 고향 선배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저렇게 해가지고 일기 합격자예요. 합격자.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8명이 합격했는데 1등이 대상이고 2등이 금상이고 쭈루룩 해서 동상인데 인기상은 몇 등이다? 꼴등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경규가 제1회 개그맨 콘테스트 MBC 8명만 딱 뽑았는데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상까지는 다 됐고 그럼 이제 한 명 남는데 이거 무슨 상 줄까? 인기상 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경규가 연예계에 딱 데뷔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다 유명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한 명은 뭐 의사 선생님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경규는요, 진짜 그 문 닫고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지만 지금 2025년 현재 이경규의 위치는요 예능 대부예요. 별명이 예능 대부예요. 그 다음에 현역 최고참이고 그 다음에 규라인이라고 있대요. 규라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규라인 좀 띄워봐 주세요. 규라인이 뭐냐면은 이경규 라인이 규라인이래.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야 규라인에 그 누가 있냐면 규라인에 뭐 김구라 그 다음에 그 라인이 연예계 라인이 규라인도 있고 유재석의 유라인도 있고 강호동의 강라인도 있고 그 송 누구지? 송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송라인도 있고 구라인도 있는데 구라는 김구라라 구라인인가? 어쨌든 그런데 저 규라인에 누가 들어있느냐? 그 강호동도 규라인이라고 그러고 뭐 김구라도 뭐 그 뭐야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경규가 2025년 현재 연예계 현역 최고참 데뷔가 44년이에요. 데뷔한 지 44년 된 연예계의 그 예능 대부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이경규 씨가 방송 3사 연예 대상을 다 받은 사람은 그 개그맨 중에서는 딱 3명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진이 저기에 다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경규, 유재석, 강호동 요 세 사람만 MBC, KBS, SBS에서 연예 대상을 다 받은 사람은 이경규, 유재석, 강호동 셋밖에 없대요. 그래 그 다음에 그 90년대에도 연예 대상 받고
2000년대에도 연예대상 받고 2010년도에도 연예대상 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이경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쭉 봤더니 MBC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MBC에서 연예대상을 6번 받았고요. KBS, SBS 한 번씩 받아가지고 어쨌든 연예대상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딱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이 이경규다. 그럼 뭐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뭐 입 아프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 이경규 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취미는 골프도 잘 치고 뭐 낚시도 좋아하는데 아까 맨 먼저 나왔던 그 사진 좀 쫙 띄워봐 주세요. 그 사진을 딱 보면 이경규의 특기가 뭐냐면 아니요 그거 말고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딱 저게 무슨 자세냐면 쿵우 자세인 것 같아요. 쿵우 자세. 그 다음에 이경규가 쿵우 관련된 영화 만들었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나? 그때 손해진 보지 않았나? 이경규가요. 쿵우가 4단이래. 야 연예계에는 그 무술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임성훈 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수종 씨도 그렇고 이경규 씨도 쿵우가 4단이래. 야 그러니까 몸매가 저렇지. 그러니까 저보다는 신체적인 나이는 다 제가 형님인 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혈전. 똑같네. 그래서 무슨 저런 걸 갖다가 영화 제작을 만들어 봤더니 일단은 연예인이면서 개그맨인데 어쨌든 그래도 영화를 갖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연극 영화과 나왔잖아요. 영화과 나왔잖아요. 영화과 나왔으니까 내가 영화 한번 만들고 싶다. 그다음 내가 쿵우가 4단이니까 복수혈전, 파워 변신 어쨌든 멋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 지지했다라고 하는 그 MB를 지지를 했다. 그래서 그 기사 한 번만 딱 띄워주시고 이순재, 이경규, 그 다음에 이덕화, 부탁해요, 뭐 이런 사람, 안재욱, 뭐 이런 연예인들이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경규 저 보수적인 그런 이찍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경규 씨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DJ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DJ 출마했을 때 DJ 뭐 지지 선언하고 뭐 그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향을 떠나가지고 개인적인 뭐 인간적인 호불호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때 또 이제 후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며칠 전에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경규 씨 관련해가지고 그 사건 좀 띄워봐 주세요. 6월 8일이었어요. 6월 8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8일 전이니까 한 18일쯤 전에 이경규 씨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운전을 잘못했어. 운전을 왜 잘못했냐면 그때 이제 그 공황장애 약 복용 후 뭐 운전할 때 부주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현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그 이경규 씨 회사는 한남동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남대교만 건너면 그 한남동이니까 그러니까 논현동에서 골프 연습장이라고 처음에는 알려졌었는데 이경규 씨가 본인이 그 밝힌 거는 뭐 감기 기운 있고 으슬으슬하고 그래서 약국에 들렀다가 그러다가 차를 갖다가 그 발레를 맡겼는데 차를 찾았는데 그 차 타고 그 논현동에서 그 한남동까지 쭉 갔는데 그 차가 다른 사람 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차가 무슨 차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벤츠인지 BMW인지 아니면 뭐 제네시스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경규 씨가 그 발레를 맡겨가지고 차를 받아서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한남동 사무실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약국에 들렸다가 맡겨놓은 차 찾고 그 차로 그 자기 사무실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그 차가 그 이경규 차가 대신 타고 간 그 차하고 차종도 똑같고 그 다음에 색깔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키가 요즘은 뭐 꽂혀 있진 않지만 되게 그 뭐 스마트 키 같은 거 있으면 그 키가 안에 있으면 시동 당연히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남동까지 딱 몰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상하다 뭐가 없지 딱 봤더니 가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에다가 가방을 두고 다녔는데 그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방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어이구 내가 남의 차 끌고 왔네 해가지고 다시 논현동으로 와서 그 주차장에다가 다시 차를 딱 갖다 뒀는데 차 주인이 만약에 이제 뭐 논현동에서 한남동 왕복해봤자 시간이 뭐 1시간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한 3, 4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거리일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차주가 자기 차를 갖다 딱 찾으러 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뭐 그 물어봤더니 차가 없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차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경규 씨가 타는 차니까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주도 좋은 차인데 그 다음에 그 내 좋은 차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차가 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차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112나 이런 데다가 도난 신고를 했고 도난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쭈루룩 온 거예요. 경찰이 쭈루룩 와가지고 이경규 씨한테 차 그 훔쳐간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딱 보니까 이경규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경규 보자마자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이거 희한한 사람이네 이거 뭐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서 경찰서 같이 갑시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경규 씨가 그 미안합니다 이거 내 차랑 똑같이 생기고 차 색깔같이 똑같고 그래가지고 한남동까지 갔는데 가방이 차에 두고 맨날 두고 다니는 가방이 그 없어가지고 내가 그 다시 이제 갖고 온 거니까 내가 이거 절도할 그 훔칠 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딱 그다음에 얼굴이 명함이잖아요 이경규 같은 분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경찰에서 그래도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무슨 검사를 했느냐? 일단은 음주 측정을 했어요.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경규 씨가 이건 당연히 술은 안 마셨으니까 대낮부터 뭐 술 마셨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양성이 나온 거예요. 양성이. 그래가지고 양성이 나와서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6월 8일이었는데 경찰에서 어쨌든 사건을 입건한 다음에 6월 16일에 국과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감정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성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첫 번째 그 엉뚱한 주차장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늘 차를 대든 데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경규 씨 이야기는 자기가 골프 연습장을 간 게 아니고 약국을 갔다는 거예요. 몸이 으스르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 놓고 자기가 차를 대놓는 주차장이 아니라 아니면 맨날 대놓는 주차장인가 어쨌든 엉뚱한 주차장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딱 보니까 내 차랑 똑같고 내 차랑 색깔도 똑같고 그러니까 저 차 내 차야 저 차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발레 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이경규 차겠지 하고 준 거지. 그래가지고 엉뚱한 주차장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걸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차가 모르겠어요. 저 차가 누구 차를 몰다가 저 사고를 낸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마을버스 같은데 마을버스를 뒤에서 가볍게 이렇게 추돌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경규 씨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운전기사 이야기에 따르면은 딱 내려서 보니까 누가 우리 차를 갖다가 살짝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충격은 없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딱 봤더니 이경규에 또 사인 받을까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경규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감각이 늦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보험 처리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갈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요건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차가 BMW 같은데 무슨 차지? 느낌은 BMW 같이 생겼네요. 어쨌든 세차장에서 이제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세차장에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대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는데 이제 CCTV를 딱 봤더니 저게 무슨 차지? 저 BMW인가? 제네시스인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중앙선을 넘어서 그 교통 신호도 위반을 갖다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맨 저 끝에 이제 차들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뭐 저 끝까지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는데 갑자기 차를 휙 돌려가지고 그 불법 좌회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경규가, 저 같은 사람이 뭐 불법 좌회전하면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이경규가 저렇게 딱 하다가 사고 나면은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차 사고 나도 큰일이고, 그 다음에 교통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아 누구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불법 좌회전을 해, 딱 봤더니 이경규야. 그러면 그것도 또 망신이고. 근데 어쨌든 불법 좌회전을 갖다 또 했대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차를 다른 주차장 가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남동까지 갔다가 다시 논현동까지 왔는데 그때 차주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미 그때는 주차장에 경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 봤을 때에도 아무리 이경규 씨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걷는 것도 좀 비틀비틀 거렸다고 뭐 그런 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경규, 아무리 이경규 씨지만 이거 혹시 대낮에 음주운전 한 거 아니야? 한 번만 죄송한데 한 번만 불어보세요. 불었는데 당연히 안 나왔지. 그런데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이고 아무런 그 싸한 느낌이 없었으면, 뭐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면 저 새끼 좀 이렇게 뭐 맨날 빵만 먹고 그냥 뭐 그런 놈이고, 그다음에 얼굴 딱 인상 봐도 이렇게 약간 범죄형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연예대부 이경규인데 이걸 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경찰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이상하다 이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이게 딱 뜬 거예요. 여기서 도로교통법을 갖다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 일단 43조부터 보겠습니다. 43조 좀 키워봐 주세요. 43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무면허 운전 금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만약에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무면허 운전은 뭐하고 세트냐? 음주운전하고 세트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또 운전은 해야 되겠고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운전을 쭉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마시다가 음주에 딱 걸려서 면허증 주세요 했는데 딱 조회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무면허라고. 그러니까 그 일단은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심각한 거는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그건 진짜 패가망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만 패가망신이 아니라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아주 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사람 크게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요, 그 편리한 그 운송 수단이기도 하지만 흉기라고요, 흉기. 자동차로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뭐 갑자기 확 뛰어들고 그다음 뭐 차가 막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도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술 마시고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법 44조 음주운전 금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45조 보겠습니다. 45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거 말고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까 거. 그 45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조금만 키워주세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예요. 자동차 운전자는 44조에 따른 음주 상태 외에도 과로, 피곤하거나 질병, 그다음 아프거나, 그다음에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 저도 연초에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좀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차만 망가지고 말았는데 과로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리운전 부르셔야 됩니다. 과로한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유는 크게 보다 과로, 그다음에 질병, 막 그 감기가 막 너무 걸리거나 뭐 이렇게 막 배가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운전할 상황이 아닐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약물인데, 약물이면 어떤 약물이냐? 마약, 대마, 향정, 이런 거에 그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면요, 음주운전보다도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은 뭐 한두 잔 마신 경우에는 뭐 약간 알딸딸해도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약, 대마 이런 데 취하면요, 향정 이런 데 취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거고, 그런데 이경규 씨가 뭐 마약을 했겠습니까? 대마를 했겠습니까? 향정 뭐 의약품 뭐 그런 거 뭐 주사 맞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그거 띄워봐 주세요. 또 뭐가 있느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조 둘째 줄,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뭐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런 거 그 약물 복용한 상태에서, 이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약, 대마, 향정 외에 또 추가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 그 행정안전부령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시행규칙. 그걸 봤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그쯤 좀 그 법 45조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그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 물질이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또 이렇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뭘 찾아봐야 되냐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1조에 나와 있는 환각물질이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그것도 또 찾아봐 주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약품에, 그 약에, 그 쉽게 말하면 약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그 다음에 시너, 뭐 접착제, 풍선유,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이런 건데 2, 3, 4호는 다 그게 없고, 해당 사항이 없고,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약품은 그러한 약을 복용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경규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도 이번에 그 처음 알았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대요. 그래, 그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것도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래서 약을 항시 갖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정식 처방 받아가지고 그 공황장애 약도 먹었다고 뭐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약 복용 후에 운전을 했다. 그런데 저 처방받은 공황장애 그 약에 조금 전에 봤던 무슨 뭐 톨루엔, 뭐 에틸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약을 먹으면은 운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실 그 공황장애 약이 뭐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뭐 이게 센가?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고 운전도 조금 약간 이상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뭐 무면허 운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도, 그 다음에 또 뭐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 일정한 약을 갖다가 복용하는 경우에도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시청자들이 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감기약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감기는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걸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복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공황장애 약 같은 거 그런 약에는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확인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해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던데 혹시 제가 복용하는 약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물어보고 들어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약을 먹은 다음에는 운전하면 안 되겠네. 대리기사님 불러야 되겠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다. 그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제가 모두에게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경규가 어떤 사람인가. 이경규가 방송 3사 연예대상 트리플 크라운이다. 그 다음에 현역 최고참이고 그 다음에 예능의 대부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검찰의 대부다. 뭐 예컨대 뭐 안대희 그 대법관 같은 분, 검사들의 뭐 대부다. 뭐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뭐 판사들의 대부다. 뭐 변호사 대부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뭐 각 그 영역마다 각 섹터마다 아주 거의 뭐 탑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경규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원 강사의 대부는 손준 아니겠습니까? 손사탐, 손준 회장님. 그러니까 야 부산 동성고등학교 79년 졸업생들이 야 이렇게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여러 명 있네. 근데 이경규 씨도 현역 최고참의 예능 대부에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그 이경규 씨가 훈장도 받았어요. 보관 문화 훈장도 받으시고 뭐 제가 훈장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고 화려한 분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나이가 6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분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공황장애 같은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개그맨 뭐 이렇게 그 연예인 이런 분들은 특히 개그맨은 막 다른 사람들 막 웃기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자신의 길을 갖다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런가 이러한 그 질병이 있는 경우도 그 종종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검찰에서 잘 소명이 되면 전 처음에는 이거 그 하기 전에는 이렇게 쭉 보기 전에는 뭐 그냥 약 먹었는데 뭐가 이렇게 걸렸나 보다 그러면은 잘하면 뭐 경찰에서 검찰 불송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 검찰에 그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그냥 기소유예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약물에 공황장애 약에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그 45조를 위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운전했을 때 이때 벌칙이 있거든요. 이 벌칙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어제 방송했었는데 그 징역 2년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벌금이 1,000만 원인가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실형이 나오거나 그럴 그 확률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한 뭐 기소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근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벌금형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경규 씨는 저 지금 첫 번째 빨리 이제 그 병으로부터 그 완치돼서 쾌차해가지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할게요. 뭐 제가 맨날 기도는 안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이라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경규 선생님 빨리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진짜 제가 약속했으니까 기도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황장애 약을 드셨을 때에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연예계 예능의 대부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저 약을 드신 다음에는
사고나 그 운전하면 절대로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운전하다 똑같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장담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과가 만약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소유예도 전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이 부분은 감사할 일이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